이적이에요. 이적이 무슨 얘기냐? 이적이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라는 얘기가 요즘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이재명 대표가 김우영 의원한테 뭔가를 받았습니다. 네. 뭔가를 받았어요. 뭔 봉투를 하나 받았는데 이 봉투에 뭐가 써 있었다라는 거죠. 뭐라고 써 있었느냐? 이겁니다. 인비 친전이라고 써여진 봉투를 받았다. 인비 친전이라는 게 뭐 이렇게 비밀 사항이 든 걸 이렇게 밀봉한 그런 친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김우영 의원한테 받아서 본인에게 쓱 품 안에 넣는 게 보였다. 또 얘기로는 이게 뭐 종교계 인사한테서 받은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승훈 변호사님 이 안에 뭐가 들은 것이냐 인비친전인데 라는 말들이 나와요. 뭐가 들었을까요? 아니, 어떤 의미일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네. 인사에 관한 상황을 비밀리에 당사자한테 주는 게 인비친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이면 사퇴를 할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뭐 비상대책위원장이라든가 앞으로 당에 대한 인사 네. 또는 뭐 선거 체제와 관련한 인사 등과 관련한 인사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바로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인비친전 인사에 관한 어떤 비밀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 편지기 때문에 말씀은 월요일 아니면 늦어도 화요일에는 당대표직 내려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 테니 관련한 인사 관련 내용이 좀 들어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자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언제 당대표직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거냐라는 건데 직접 물어봤습니다.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사퇴하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기자들 얼굴 보고 혹시 월요일날 하실 거죠? 기자에게 물어보는 뭐 방식입니다. 네. 이 기자 보고 월요일에 하시는 거죠? 했더니 웃으면서 빵 터졌다고 해요. 빵 터져서 여러분 괴롭히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 얘기인즉슨 주말은 아니고 월요일쯤 어쨌거나 명확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이 당대표직을 좀 내려놓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재명 대표 이 심상치 않은 게 프로필 사진도 바꿨습니다. 밖에 프로필 사진도 같이 보죠. 네. 이재명 대표 프로필 사진 전에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라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어제 이 파면 선고가 나오고 사진도 바꿨다. 최 변호사님. 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 이 사진은 이거 선거용 사진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금요일 날 탄핵 이 결정이 있기 전에 출근하는 걸 봤더니만 이발을 하셨더라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탄핵을 예측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여유 있는 모습이고 결국 본인이 이제 대권 후보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본인의 어떤 머리와 어떤 용모를 좀 단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네. 오프라인에서 이발을 했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온라인의 프로필 사진도 대선 모드로 바꿨는. 근데 저는 딱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조금 전에 바꾼 프로필 사진이 네. 예전 대선 때 있었던 포스트 사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강했습니다. 어제 얼굴을 봤을 때는 상당히 얼굴이 좀 부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지금 프로필 사진으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스마트하고 좀 이렇게 날렵한 그런 모습을 보면은 네. 저 사진 자체는 좀 몇 년 전에 찍었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포토샵을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뒤에 있던 윤석열 파메라라는 정치 구호를 떠나서 네. 이제는 탄핵은 끝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 것 같은데요. 결국 아직까지는 점이지대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대표를 사퇴하고 대선 후보 예비 등록을 하면은 그와 관련되는 어떤 그 구호를 넣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대선의 탄탄대로가 열렸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탄탄대로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대선에 올인을 하려는 듯한 이재명 대표의 모습도 살짝 좀 엿보이는데, 근데 어제 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재명 34, 김문수 9, 한동훈 5, 홍준표 4 등등등.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높은데, 근데
이승훈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온 게 바로 의견 유보예요. 38입니다. 이재명 대표 34, 의견 유보 38. 저희가 키워드가 이적이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우려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뭐 저희들도 때로는 하는 경우가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너무 정치가 드라마틱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유보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국민의힘을 저쪽 분들이 많이 갈 것이냐? 국민의힘이 너무 무능해 보이고, 너무 무책임해 보이고, 너무 갈등만 부추긴 측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당으로 올 것이다. 단지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1대1 구도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네. 국민의힘 후보들이 뭐 5%, 9%, 10% 이렇게 해서 뭉쳐져서 이재명 대표하고 비슷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혀 뭉쳐지지가 않거든요. 김문수 후보로 1대1을 하더라도 뭉쳐져서 이게 20%, 30%가 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김문수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한동훈 대표하고 비교하더라도 10%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또 한동훈 대표로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서 갈등이 아직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국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경제이기 때문에 네.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신뢰 있는 메시지를 계속 내줘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재명 대표보다 뭐 모른 무응답 이 부동층이 더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동층이 국민의힘으로 갈 것 같진 않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의 희망사항이죠. 네. 사실 지난 20대 대선 때에 0.73% 차이로 어떻게 보면 승부가 갈렸고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뻔했습니다. 그때 득표율이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47.84%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 주 갤럽 지금 보여주는 여론조사에 보면 34%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로부터 해서 한 14%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고 네. 이것뿐만 아니고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은 결국 30% 초반 경우에 따라서는 20%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어떤 그 박스권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 속에서도 이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 과연 예전만큼의 어떤 상승세를 해서 대선으로 당선될 수 있느냐? 그것은 결국 탄핵에 따르는 반사 효과를 사실상 거의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있었던 아직까지 의견을 유보하고 있었던 38%는 오히려 자유우파 쪽에 갈 가능성이 훨씬 높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지금 그 자유우파 후보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만 유력 후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2017년보다는 짧았기 때문에 보다 오히려 다양한 인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또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하듯이 충분히 단합하면은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돼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그 표를 다 갖고 갈 거다라고 보기에는 이건 좀 민주당의 희망사항이다. 우리가 단합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완전히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넘어간 상황에서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지금 굉장히 많은 뭐 내부가 혼란스러울 수도, 바깥이도 혼란스러울 수도 이런 이 과정들을 좀 겪고 있는데 이번 주말을 통해서 아마도 이 혼란이 좀 정리가 되고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